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강공원의 주차장 이용시간 예측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1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통계학과 손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DA와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리지, 라쏘 리그레션, 폴리노미알, 말스, 겜,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CCR, PLS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각 모델을 공정한 기준에서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의 의의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혼잡 및 공간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강공원 주차장 총 이용 시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 그리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급자 입장에서 이 변수 간 관계 파악을 통해 정책 및 공공 인프라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고 대중교통 좌석을 확대하고 출차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요금 인상을 하는 등의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속변 변수는 한강공원 주차장의 총 이용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상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뚝섬 한강공원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교통인구, 그리고 기타 변수들로 나누어서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 풍속, 습도, 전운량, 지하철 하차 인원, 버스 하차 인원, 이동인구수, 코로나 확진자 수, 휴일 여부로 적합을 하였습니다. 기온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등 모두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적합을 해서 총 1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EDA에 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이용 시간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변수를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서 스케일러 플롯을 그렸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평일, 빨간색이 주말에 해당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주차장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뚝섬은 주말에 주차장 이용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이제 업무지구라는 특성상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하차 인원,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 인동인구수, 전국 확진자 수와의 관계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지하철 하차 인원은 한강공원 주변 지하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나루역, 뚝섬 같은 경우에는 뚝섬 유원지 역의 하차수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하차 인원이 늘어날수록 주차장 이용 시간이 길어진 양의 상관관계가 잘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딕터가 증가하면서 리스폰스의 증가가 둔화하는 경향이 잘 포착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의 경우에는 여의도의 경우 이 평일에는 상관관계가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이 되고 뚝섬 같은 경우에는 평일 휴일에 상관없이 양의 상관관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인구수는 각 자치구별로 나가고 들어오는 인구수인데 이동 인구수 또한 평일 휴일에 관계없이 주차장 이용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잘 관찰이 됩니다.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관찰은 되지 않는데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휴일에만 관찰이 됩니다. 다소 설명할 수 없는 상관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하차 인원,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 이동 인구수 간에 지금 모두 다중 공선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 관련 변수입니다. 기온은 주차장 이용 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 여의도는 예외로 기온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업무지구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수량과 미세먼지량은 이 관계를 보기 전에 이 몇 개의 레버리지 포인트를 제거하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 상대 습도인데 이는 특별한 관계가 잘 포착이 되지 않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서 습도가 특정 숫자 이상일 때 양쪽 한강공원 모두에서 주차장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수량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몇 개의 레버리지 포인트를 제외하고 이 축을 조정해서 플랫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우천 여부를 가르는 선인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랑 비가 왔을 때랑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려봤습니다. 여의도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비와의 상관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은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분포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분포가 밑쪽에만 분포돼 있어서 휴일에는 비 오는 날에는 이용 시간이 적음을 할 수 있습니다. 뚝섬의 경우에는 평일, 휴일 모두 비가 오면 이용 시간이 적게 나타나는데 휴일의 경우에는 이쪽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쪽에 분포가 돼 있고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넓게 아래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 밑쪽으로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도 레버리지 포인트를 제거하고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봤는데 이 선은 미세먼지의 나쁨을 가르는 미세먼지량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나쁨의 기준치를 전후로 분포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분포가 이렇게 빨간색 점이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데 미세먼지가 일단 나쁜 수준이 되면 분포가 아래쪽에만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뚝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의 경우에 빨간 점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넘으면 밑쪽에서만 분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여의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뚝섬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분포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데이터 전터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변수들에서 결측지의 개수는 미세먼지량에는 4개의 결측치가 있고 최저기온에는 1개의 결측치가 있어서 총 5개의 결측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600여 개의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선형 보관을 통해서 대치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날짜별로 시계열 자료임을 고려할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통한 대치보다는 선형 보관을 통한 대치가 더 타당하고 판단하였고 또 결측치가 매우 적어서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선형 보관 그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스큐네스가 심한 미세먼지 강수량,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박스캅스 변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환 후에 덴서티 플롯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리치 라쏘 리그레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로 돌려봤을 때는 리치 라쏘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않고 해석력 또한 특별히 리치 라쏘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리치 라쏘는 변수 선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14개의 설명 변수를 모두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 정교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호 작용 텀에 관련해서는 두 개를 나눠서 적합을 하였는데 첫 번째 모델은 해석을 위한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그냥 다 넣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휴일 여부와 인구사회적 변수 간의 교호작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휴일 여부와 기상 간에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파라미터의 개수는 첫 번째 모델의 경우 19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2차 교호작용까지 모두 포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5개의 파라미터가 생겼습니다. 리치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회귀 개수가 0 근처로 가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상 변수 선택이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쏘 같은 경우에는 1번 모델에서 여의도는 15개, 그리고 복잡한 모델은 41개, 뚝섬 같은 경우에는 15개,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1개가 변수가 생존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한 목적으로 교호작용이 적게 반영된 모델 1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고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는 더 복잡한 모델 2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쏘 리그레션의 적합 결과인데요. 회귀계수가 양수인 것들이 왼쪽에 적혀 있고 음수인 것들이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보면 이동인구수, 그리고 최고기온, 지하철 하차인원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버스 정류장 하차인원과 같은 경우는 회귀계수가 양수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음수로 관찰이 된 변수는 휴일 여부, 최저기온, 강수량, 상대 습도, 코로나 확진자 수, 전운량 이게 음수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최고기온, 휴일 여부와 같은 변수들이 양수로 관찰이 되었고 음수로는 강수량, 역 하차수, 버스 정류장 하차수, 그리고 전운량, 미세먼지와 같은 변수들이 음수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치 라쏘 길그레션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와 뚝섬은 공통적으로 지하철역 하차 인원은 총 이용 시간과 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더 큰 영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 기온과 총 이용 시간은 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수량은 이용 시간과 음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먼저 휴일 여부입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아까 보았듯이 휴일이 총 이용 시간과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휴일이 평일보다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휴일에 총 이용 시간이 적습니다. 이는 여의도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평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실태를 보여주는 글인데 아침 8시 이전에 가야 자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의 사회문화적인 위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과 총 이용 시간이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만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이 둘이 음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뚝섬 한강공원 버스 정류장들은 주말보다 평일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주차장 총 이용 시간은 평일이 휴일보다 더 긴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여의도의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과 총 이용 시간이 휴일 여부에 따라 같은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경향이 포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기온입니다. 두 공원 모두 최고 기온이 회기경수가 양수로 계산되었으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최저 기온이 음수가 계산되어서 이 회기계수의 영향을 상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온 변수가 뚝섬보다 여의도에서 더 적은 영향력을 지닌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주로 직장인을 위한 기능이 강한 반면에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 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시간에 여의도가 기온에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래 플랫을 보고도 기온에 덜 민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차항과 교호작용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인구사회적 변수만 가지고 다차항 그리고 휴일 여부와의 그 교호작용을 넣어서 고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차원과 교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능이나 해석, 그리고 계산량까지 모두 다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차항으로 적합된 변수가 확진자 수와 여인하루역 하차 인원이 있습니다. 뚝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확진자가 2차로 적합이 되었고 뚝섬 유원지역 하차 인원 이게 2차로 적합이 되었고 3차까지 적합이 되었습니다. 최고 기온은 2차까지 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진단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수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합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의 줄임말로 다별량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EDA에서 보았듯이 많은 프레딕터와 리스폰스의 관계가 리니어 혹은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었는데 따라서 리니어 스플라인을 다별량에 대해서 구현한 말수 알고리즘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각 예측 변수별로 최적의 낫 위치를 정하고 추가했을 때 반응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낫을 차례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낫을 추가한 후에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으로 불필요한 낫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로 인터랙션 디그리와 최종 텀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텀 개수가 17일 때 프로덕트 디그리가 2인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에서 최적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덕트 디그리가 2라는 것은 1차 인터랙션 텀까지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1차 인터랙션 텀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 효과 교우작용으로 나눠서 적합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낫이 생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하차수, 평균 기온, 이동인구수, 평균 상대습도에서 낫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에서는 제법 빼곡한 이런 좀 복잡한 확진자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낫들이 생긴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교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하차수와 휴일에 교호작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확진자 수를 제외한 이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 낫들이 잘 생겼나 세니티 체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선을 분기된 부분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직선이 적합되었다는 뜻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체크한 결과 넷 모두 적절하게 분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하차수에서는 이 프레딕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추세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기온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평일과 휴일 모두 패턴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포착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동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이 휴일에 이 파란색 선을 아니,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떤 경향이 변하는 것을 포착을 하였고 평균 상대 습도의 경우에는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주차장 이용 시간이 적은 그런 경향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낯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습도가 높은 경우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평일 출퇴근자나 휴일 공원 이용자나 모두 감소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말스 패키지는 이제 다양한 진단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레지듀얼 플롯을 그려봤을 때 제법 대칭적으로 잘 분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리어블 임포턴스 또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흡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해서 모델을 적합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교호작용까지 들어갔을 때 총텀이 18개일 때 최적의 모델이 적합이 되었습니다. Generalized R-square 값 또한 앞에 앞선 모델들보다 괜찮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면 이번엔 지하철 하차수, 이동인구수, 전운량에 대해서 낯이 그려졌고 좀 복잡한 교호작용 텀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주요과의 낯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세니티 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역하차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낯이 그려졌는데 휴일에 낯이 이렇게 리스폰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하차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리스폰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둔화하는 것을 잘 포착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전운량 같은 경우에는 전운량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다지 리스폰스가 변화가 없는데 전운량이 특정 이상 늘어나면 주차장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여의도에서 습도와 마찬가지로 전운량이 높다는 것은 강수량과 상관이 있다는 비가 온다는 뜻인데 그러한 경향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인구수에 생긴 낫은 이동인구수가 적을 때 평일에 많을 때보다 좀 주차장 이용 시간이 적은 경향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낫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 진단했을 때 피티드 밸류와 레지듀얼 플랫이 잘 그려졌고 베리어블 임포턴스 또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여의도항 뚝섬에 대해서 묶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 다 지하철역 하차 인원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왔고 휴일 여부, 이동인구수, 성대습도,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 뚝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수, 하차 인원,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 중요한 변수로 뽑혔습니다. 다음으로 적합한 모델은 GAM, 갬입니다. 저희는 갬을 가별량에 대해서 잘 적합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MGCB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레디터를 스무딩 스플라인으로 적합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이시스 펑션은 큐빅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베이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띵플레이트 스플라인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스플라인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큐빅 스플라인을 적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무딩 파라미터는 이제 restrict maximum likelihood로 측정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선택을 위해서 페널티 텀까지 추가를 하였습니다. 즉 겜을 적합할 때 고려하였던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변수별 넌리니어리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각 변수에 대해서 모든 조합의 넌리니어리티 수준을 고려해주는 것은 사실상 컴퓨테이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프로젝터에 대해서 이 큐빅 스플라인의 K 값을 충분히 높게 잡은 후에 모델에 패널라이즈를 해서 변수마다 적절한 effective degree of freedom을 얻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때 EDF는 각 변수가 최종적으로 몇 차로 적합되었는지의 그 지표가 됩니다. 변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는데 스무딩 스플라인의 페널티 텀에 아예 패널라이즈 텀을 추가를 해서 모든 스무스에 대해서 패널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사실상 제로 펑션으로 볼 수 있는 스무스에 대해서만 패널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이 변수 선택과 MSE에서 모두 나은 결과를 보여서 후자를 채택하였습니다. 교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텐설 프로덕트 인터랙텀을 추가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저희는 휴일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따로 적합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왼쪽은 모델이 적합된 결과의 서머리고 오른쪽은 ggem 함수의 결과입니다.
총 파라미터는 235개가 나왔고요. 서머리의 첫 열이 이제 EDF인데, 적합된 결과가 변수별로 사실상 몇 차로 적합이 되었냐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열, 레퍼런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낫의 개수로 EDF보다 충분히 큰가, 그 정도만 중요합니다. 오른쪽 GG겜에서 피티드 라인의 컨피던스 밴드 안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들어가면 그 변수는 제거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풍속값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안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들어가므로 이러한 변수는 사실상 제거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인하류와 하차수, 하차 인원 같은 경우에는 휴일 여부에 따라 얼추 잘 적합이 되었지만 이 패널라이즈 때문에 다소 이 논리니어리티를 완전히 잘 적합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 인구수에 한해서는 이제 양쪽 다 설명이 잘 된 것 같고, 평균 기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이제 20도 이상 구간에서 평일에 이용 대수가 작은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적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은 휴일에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공원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포착을 한 것 같고, 최고 기온은 한 15도, 20도 이상에서 리스폰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최저 기온은 한 17도 정도부터 리스폰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포착을 하였습니다. 상대 습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상대 습도 값 이상에서 리스폰스가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잘 포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변수들은 사실상 제거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제거되지 않은 변수들만 남긴 건데, 기온에 대해서는 이제 5차, 상대 습도에 대해서는 4차, 그리고 휴일의 경우에는 거의 2차로 살아있는 변수들이 적합이 되었고, 평일에는 역하차 인원과 이동 인구수가 사실상 한 1차 정도로 적합이 되었습니다. 뚝섬도 마찬가지로 잘 적합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볼만한 변수는 뚝섬 유원지와 화차 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향을 잘 포착을 하였습니다. 평일과 휴일 모두 경향을 잘 포착을 한 것으로 보았고, 평균 기온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리스폰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잘 포착이 되었는데, 패널라이즈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적합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결과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평일에는 사실상 세 변수 정도만 살아남았고, 역하차 인원에 대해서는 한 4차에서 5차 정도로 잘 적합이 되었고, 버스 하차 인원은 사실상 한 뭐 1차나 다름없이 적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기온은 제법 높은 차수로 적합이 되었는데 아쉬운 적합이 있었습니다. 휴일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변수가 살아남았는데 대부분 좀 높은 차수로 적합이 되었는데 어, 좀 높은 차수로 적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으로 적합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먼저, 디시전 트리는 설명 변수를 하나씩 사용해서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랜덤으로 일부 변수만을 선택해서 여러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이런 여러 예측 값을 토대로 메이저리티 보팅을 해서 최종 예측 값을 선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변수는 14개를 모두 투입하였고 교후작용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델 적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포착을 하였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잘 되지 않으나 예측 정확도는 이제 높게 결과 나왔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개수는 500개로 설정을 해서 메이저리티 보팅을 했고 각 트리 내에 사용하는 설명 변수의 개수는 텐폴드 크리스 밸리데이션 테스트 MSE를 통해서 선정했고 여의도와 뚝섬 모두 8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주요 변수의 중요도 순위를 뽑았는데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모두 얼추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 하차 인원이 모두 잘 뽑혔고 기온 관련된 변수도 잘 뽑혔고 버스 정류장 하차 인원이나 때로 코로나 그리고 평균 상대 속도 같은 변수도 뽑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CR과 PLS도 적합을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적합한 모든 모델들을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드를 고정해놓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을 똑같이 나눠서 트레인 셋을 가지고 모델을 적합한 다음에 30%의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MSE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은 라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리찌 정도가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폴리노미얼, 말스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리찌나 라쏘에 비해서 열등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성과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좋은 성능을 보였고 회귀 모델 중에서는 리찌 그리고 라쏘 정도 그리고 겜 정도가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